이 영상을 클릭했다면 당신은 이미 99%의 투자자와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제가 공개할 내용은 당신의 투자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간 월스트리트의 정설로 여겨졌던 모든 투자 원칙들이 무너지는 순간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알던 상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혹시 존 템플턴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 처음 듣는다면 당신은 지금 엄청난 기회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는 1년 만에 자산을 10배로 불린 전설적인 바겐헌터이자 월스트리트 역사상 가장 위대한 투자자 중 한 명으로 손꼽힙니다. 모두가 탐욕에 눈이 멀어 주식을 살 때 그는 조용히 팔았고, 모두가 공포에 질려 패닉에 빠질 때 그는 과감하게 주식을 쓸어 담았습니다. 바로 이 역발상 투자가 템플턴을 전설로 만든 핵심 비법입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는 주가가 오르면 따라 사고, 주가가 떨어지면 불안감에 팔아버리는 실수를 반복합니다. 하지만 템플턴은 달랐습니다. 그는 시장이 극심한 공포에 휩싸여 있을 때, 즉 가장 어두운 시기에 가장 빛나는 기회가 숨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모두가 절망에 빠져 투매에 나설 때 템플턴은 진정한 가치를 찾아내 매수했고, 모두가 열광하고 환호할 때 오히려 냉정하게 매도하며 시장의 거품을 피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투자 철학은 최대 비관론의 순간이 최대 매수 시점이라는 명언으로 요약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 전략인지 구체적인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1954년 템플턴이 처음 설립한 템플턴 성장 펀드에 1만 달러를 투자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38년 뒤인 1992년 그 1만 달러는 무려 200만 달러가 되어 있었습니다. 무려 200배의 수익률입니다. 이 놀라운 성과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시장의 감정에서 벗어나 역발상이라는 자신만의 길을 걸었던 템플턴의 독특한 투자 철학에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며 뻔한 결과를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전설적인 투자자의 비밀을 배우고 자신만의 성공 방정식을 만들어낼 것인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투자 마인드를 완전히 바꿔놓을 새로운 기회가 눈앞에 있습니다. 챕터 1. 99%가 모르는 바겐헌팅의 충격적인 진실. 템플턴의 투자 철학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바겐헌팅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바겐헌팅은 단순히 싼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바겐헌팅은 시장이 공포에 휩싸여 주식이 실제 가치보다 턱없이 낮게 거래될 때 용기 있게 매수하는 것입니다. 템플턴은 젊은 시절부터 남다른 투자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모든 투자자들이 공포에 떨며 주식을 팔아치울 때 템플턴은 정반대의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모든 1달러 이하 주식을 각각 100달러씩 매수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4년 후 그는 이 투자로 4배 이상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템플턴의 투자 철학의 핵심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지고, 다른 사람들이 탐욕스러워질 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템플턴은 항상 말했습니다. 강세장은 비관 속에서 태어나 회의 속에서 자라며 낙관 속에서 성숙해 행복 속에서 죽는다고 말입니다. 이는 투자의 본질을 꿰뚫는 명언입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시장이 행복 속에서 죽어갈 때 들어가고 비관 속에서 태어날 때 나가는 실수를 반복합니다. 진정한 바겐헌터가 되려면 감정을 배제하고 냉정하게 시장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템플턴은 항상 전 세계 시장을 살피며 가장 저평가된 기회를 찾았습니다. 그는 국경이라는 한계를 넘어서 투자했던 최초의 글로벌 투자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챕터 2. 절망의 순간이 황금 기회인 이유를 아는 사람만 부자가 된다. 템플턴의 가장 중요한 투자 원칙 중 하나는 비관론이 극에 달할 때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수십 년간의 실전 경험에서 우러나온 투자의 핵심 진리입니다. 시장이 극도의 비관론에 휩싸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투자자들은 패닉 상태에 빠져 우려한 기업의 주식조차 헐값에 내다 팝니다. 이때야말로 진정한 투자 기회가 만들어지는 순간입니다. 템플턴은 이러한 감정적인 매도자들이 제공하는 기회를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기업의 주가와 기업의 실제 가치는 다릅니다. 주가는 시장의 감정에 따라 수시로 변동하지만 기업의 진정한 가치는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훌륭한 경영진, 견고한 재무구조, 뛰어난 사업 모델을 가진 기업이 시장의 공포 때문에 갑자기 나쁜 기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템플턴은 이러한 가격과 가치의 괴리를 이용했습니다. 시장이 공포에 휩싸여 좋은 기업의 주식이 싸게 나올 때 과감히 매수했고, 시장이 과도하게 낙관적이 되어 주가가 기업 가치를 크게 웃돌 때 매도했습니다. 이런 투자 방식의 핵심은 인내입니다. 시장의 비관론이 극에 달한 시점에서 매수한다고 해서 주가가 곧바로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은 결국 기업의 진정한 가치를 인정하게 되고 그때 비로소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템플턴의 투자 격언 중 하나인 비가 올 때 사고 해가 뜰 때 팔아라는 바로 이러한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날씨가 좋을 때 우산을 사고 비가 올 때 팔려고 합니다. 주식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이 좋을 때 매수하고 나쁠 때 매도하는 것은 실패하는 지름길입니다. 챕터 3. 전 세계가 놓친 숨겨진 보물을 먼저 발견하는 비밀. 템플턴은 투자의 지평을 전 세계로 확장한 선구자였습니다. 1960년대 대부분의 미국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에만 집중할 때 그는 이미 일본, 유럽, 아시아 신흥국 등 전 세계 시장에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글로벌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은 분산 투자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 국가의 경제가 어려울 때 다른 국가는 호황일 수 있습니다. 템플턴은 이러한 상관관계의 부족을 이용해 위험을 줄이면서도 수익을 극대화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정보의 비대칭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선진국 투자자들이 잘 모르는 신흥국 시장에서는 종종 놀라운 투자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템플턴은 1960년대 일본이 아직 신흥국 대우를 받을 때 일찌감치 일본 주식에 투자했고, 이후 일본 경제의 고도 성장과 함께 엄청난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해외 투자를 할 때 템플턴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현지 시장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었습니다. 그는 직접 해당 국가를 방문하여 기업들을 만나보고 현지 경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이러한 발품을 통해 다른 투자자들이 놓치는 기회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주가 수익률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템플턴은 각국의 주식 시장을 비교할 때 단순히 주가의 상승률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업의 수익성 대비 주가가 적절한지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같은 수익성을 가진 기업이라도 국가에 따라 주가가 크게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템플턴은 철저한 분산 투자를 실천했습니다. 그는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원칙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한 국가, 한 산업, 한 기업에 과도하게 집중 투자하지 않았고 항상 여러 지역과 섹터에 분산하여 투자했습니다. 챕터 4. 남들이 외면하는 곳에서 다이아몬드를 캐는 기술. 템플턴의 투자 방식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소외주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모든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인기 주식보다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주식에서 진짜 기회를 찾았습니다. 소외주 투자의 핵심은 기업의 숨은 가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외면받는 기업들 중에는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건실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시장의 관심 부족으로 인해 실제 가치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거래됩니다. 템플턴은 이러한 기업들을 발굴하기 위해 철저한 분석을 했습니다. 재무제표를 꼼꼼히 들여다보고 경영진과 직접 면담하며 해당 산업의 전망을 분석했습니다. 특히 미래 예상 수익 성장률을 정확히 계산하여 현재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지 판단했습니다. 비교 매수법도 템플턴이 즐겨 사용한 전략이었습니다. 비슷한 업종의 여러 기업들을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기업을 선별했습니다. 같은 산업 내에서도 기업마다 주가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를 활용하여 더 좋은 투자 기회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최소 비용으로 투자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이었습니다. 인기가 없는 소외주는 거래량이 적어 매매 비용이 높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러한 비용은 미미합니다. 오히려 시장의 무관심으로 인해 창출되는 가치 할인이 훨씬 큰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템플턴은 항상 떠오르는 태양을 가장 먼저 발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즉, 아직 시장이 인지하지 못한 성장 동력을 가진 기업이나 산업을 미리 발굴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남들과 다른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기존의 편견에 얽매이지 않는 독립적인 사고가 필요했습니다. 챕터 5. 시장 대폭락을 역이용해서 불을 쌓는 금단의 방법. 템플턴에게 시장의 붕괴는 재앙이 아니라 기회였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공포에 떨며 손절매에 나설 때 그는 오히려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할 준비를 했습니다. 증시의 역사는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거품이 형성되고 터지는 과정은 인간의 탐욕과 공포라는 감정이 변하지 않는 한 계속될 것입니다. 템플턴은 이러한 역사의 리듬을 익혀 투자에 활용했습니다. 1970년대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 시기, 많은 사람들이 주식의 죽음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템플턴은 이것이 위험한 농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역사상 어떤 위기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았고 시장은 항상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소문보다는 실제 데이터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시장이 패닉 상태일 때는 온갖 부정적인 소문들이 난무합니다. 하지만 템플턴은 이런 소문에 휘둘리지 않고 주가 수익률과 같은 객관적인 지표를 바탕으로 투자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가 주식을 매수하기 위한 가치 척도도 다양하게 활용했습니다. 주가 수익 비율, 주가 장부가 비율, 배당 수익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정으로 저평가된 주식을 선별했습니다. 한 가지 지표만으로는 완전한 그림을 그릴 수 없기 때문에 여러 지표를 함께 분석했습니다. 시장이 투매 현상을 보일 때가 바로 매수 기회입니다. 이때는 좋은 기업도 나쁜 기업도 구분 없이 모두 팔리기 때문에 진짜 우량 기업을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템플턴은 이런 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항상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복리의 마법을 믿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시장의 단기적인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면 복리 효과로 인해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습니다. 템플턴의 성공도 바로 이러한 장기 투자와 복리의 힘에서 나왔습니다. 약세장에서 승부를 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절망할 때 홀로 희망을 품고 투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역사가 증명하듯이 이런 순간이야말로 가장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템플턴은 이러한 역발상 투자로 전설적인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효과적인 기업 분석을 통해 투자자가 완전히 무시하는 주식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시장이 간과하고 있는 기업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가 시장에서 인정받을 때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것이 템플턴 투자법의 정수입니다. 이처럼 템플턴의 투자 철학은 단순히 주식을 사고 파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심리와 시장의 본질을 꿰뚫는 지혜이며 감정을 통제하고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하는 정신력입니다. 그의 투자법을 따라간다면 변동성이 큰 주식 시장에서도 꾸준히 부를 축적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이 공포에 떨 때 용기를 내고 모든 사람이 탐욕스러워질 때 냉정함을 유지하십시오. 비관론이 극에 달할 때가 바로 당신의 기회입니다. 템플턴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한다면 당신도 시장의 변동성을 친구로 만들어 장기적인 투자 성공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챕터 6. 아시아 금융위기에서 1,000억을 벌어들인 충격적인 매매 타이밍. 템플턴이 진정한 투자 전설로 자리 잡은 순간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였습니다. 당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주식시장이 연일 폭락하며 투자자들이 절망에 빠졌을 때 템플턴은 오히려 기회의 땅이라며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한국 시장에 대한 템플턴의 분석은 놀라웠습니다. 외환위기로 인해 한국 주식들이 실제 가치의 30% 수준까지 떨어졌지만 한국 기업들의 기본적인 경쟁력은 여전히 건재했습니다.
삼성, LG, 현대 등 대기업들은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정부의 구조조정 의지도 확고했습니다. 템플턴은 이때 독특한 투자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바로 뮤추얼 펀드를 통한 분산 투자였습니다. 개별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대신 여러 아시아 국가의 우량 기업들로 구성된 펀드에 투자함으로써 리스크를 분산시키면서도 지역 전체의 회복 수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템플턴의 저가 주식 비교 매수법이었습니다. 같은 아시아 지역 내에서도 국가별로, 산업별로 하락폭이 달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떨어진 우량 자산을 선별해서 집중 투자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으로 그는 아시아 경제가 회복되면서 엄청난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템플턴의 글로벌 시장 개척 노하우는 현지 네트워크 구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투자하고자 하는 국가에 직접 가서 현지 전문가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정보들을 얻을 수 있었고 시장의 미세한 변화도 빠르게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역사의 리듬을 읽는 템플턴만의 방법론도 주목할 만합니다. 그는 각국의 경제 사이클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선진국이 성숙기에 접어들 때 신흥국이 성장기에 진입하는 패턴을 파악하여 자본의 흐름을 미리 예측했습니다. 이러한 거시적 관점은 단순한 기업 분석을 넘어서는 차별화된 투자 통찰력을 제공했습니다. 챕터 7. 채권 투자로 주식 수익을 2배로 늘리는 마법의 공식.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템플턴이 주식 투자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채권을 전략적으로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채권을 단순히 안전한 투자처로만 생각하지만 템플턴에게 채권은 주식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는 핵심 도구였습니다. 금융시장에서 가치 있는 상품을 지속적으로 찾는 템플턴의 철학은 채권 시장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그는 각국의 금리 차이와 환율 변동을 활용하여 채권 투자에서도 상당한 수익을 얻었습니다. 특히 인플레이션이 정점에 달했을 때 장기 채권을 매수하여 금리 하락 국면에서 큰 수익을 거두는 전략을 즐겨 사용했습니다. 주식이 하락할 때 채권을 사는 전략은 템플턴만의 독특한 접근법이었습니다. 주식 시장이 불안할 때는 자금이 안전 자산인 채권으로 몰리게 됩니다. 이때 미리 우량 채권을 매수해두면 자금 유입으로 인한 채권 가격 상승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채권에서 얻은 안정적인 현금 흐름으로 주식 시장의 추가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투자 이익은 극대화하고 위험은 최소화하는 템플턴의 포트폴리오 구성법은 정교했습니다. 그는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절했습니다. 주식 시장이 과열되었다고 판단되면 채권 비중을 늘리고 주식이 충분히 하락했다고 생각되면 채권을 매도하고 주식 비중을 확대했습니다. 채권 투자에서도 글로벌 다각화를 실천했습니다. 미국 채권에만 의존하지 않고 독일, 일본, 영국 등 주요국의 국채와 회사채에 분산 투자했습니다. 각국의 경제 상황과 통화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분산 투자를 통해 환율 위험을 해지하면서도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었습니다. 챕터 8. 중국 시장 진출로 자산을 100배 불린 예언자적 통찰력. 템플턴의 가장 놀라운 예견 중 하나는 중국 시장의 잠재력을 일찌감치 간파한 것이었습니다. 1980년대부터 그는 잠자던 용이 깨어날 것이라고 예측하며 중국 투자를 준비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중국은 폐쇄적인 공산주의 국가였고 대부분의 서방 투자자들은 중국을 투자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템플턴은 달랐습니다. 그는 중국의 인구 규모와 근면성, 그리고 개혁개방 정책의 파급 효과를 정확히 분석했습니다. 13억 명이 넘는 인구가 시장 경제에 참여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누구보다 빨리 깨달았습니다. 투자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지표들을 템플턴은 체계적으로 분석했습니다. GDP 성장률, 인플레이션율, 환율 안정성, 정치적 리스크 등 것이 지표부터 개별 기업의 매출 성장률, 이익률, 부채 비율까지 미시 지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중국 투자에서도 템플턴은
박앤헌터로서의 원칙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아직 국제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을 때 과감히 투자했고, 중국 경제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가 급등했을 때는 적절히 수익을 실현했습니다. 해외 시장에서 100% 통하는 주식 선정 기준을 템플턴은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첫째, 해당 산업에서 독보적인 경쟁 우위를 가진 기업인가? 둘째, 경영진이 주주 가치 창출에 진심인가? 셋째, 재무 구조가 건실하여 경기 침체에도 버틸 수 있는가? 넷째, 현재 주가가 기업의 진정한 가치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가? 향후 10년간의 주당 순이익을 예측하는 템플턴의 방법론은 과학적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과거 실적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의 성장성, 기업의 시장 점유율 변화, 신제품 개발 상황, 글로벌 확장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수익 성장이 가능한 기업들을 선별했습니다. 챕터 9. 닷컴 버블과 서브프라임 위기를 미리 예견한 시장 타이밍의 신. 템플턴의 진가는 버블을 미리 감지하고 대응하는 능력에서 드러났습니다. 1990년대 말 닷컴 버블이 한창일 때 모든 사람들이 인터넷 기업들에 열광하고 있었지만 템플턴은 냉정함을 유지했습니다. 닷컴 산업의 버블 징조를 그는 여러 지표로 파악했습니다. 매출은 거의 없으면서도 시가총액이 천문학적으로 치솟는 기업들, 검증되지 않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 그리고 전통적인 가치평가 기준을 무시하는 시장 분위기 등이 위험 신호였습니다. 주식 공모주에 대한 템플턴의 접근법은 매우 신중했습니다. 그는 위험한 파티에 쉽게 동참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언론에 관심이 집중되고 모든 사람이 해당 주식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오히려 거리를 두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투자 기회는 조용히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적절한 매수 타이밍 분석법에서 템플턴이 가장 중시한 것은 시장의 감정 지표였습니다. 투자자들의 공포와 탐욕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들을 활용했습니다. VIX 지수, 풋콜 비율, 신용거래 잔고 등을 통해 시장의 극단적인 감정 상태를 파악하고 그 반대 방향으로 투자하는 역발상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증시의 역사가 반복된다는 것을 템플턴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1929년 대공황, 1970년대 오일 쇼크, 1987년 블랙 먼데이,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등 주요 위기들의 패턴을 분석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위기에 대비했습니다. 챕터 10. 평범한 투자자도 따라할 수 있는 템플턴, 시스템의 완벽 구현. 템플턴의 투자 철학을 일반 투자자들이 실제로 적용하려면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먼저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정립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감정적인 판단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는 인내심이 필수입니다. 템플턴은 최소 3년에서 5년 단위로 투자를 계획했습니다. 단기적인 주가 변동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기업의 본질적 가치 변화에 집중했습니다. 효과적인 기업 분석 방법을 습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재무제표를 읽는 능력, 산업 동향을 파악하는 안목, 경영진의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 등을 체계적으로 학습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본기가 탄탄해야 남들이 놓치는 기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역발상 투자를 실천하려면 강한 정신력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반대할 때 홀로 투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군중 심리에 휩쓸리지 않고 독립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복리의 마법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재투자가 중요합니다. 배당금이나 매도 수익금을 소비하지 말고 다시 투자에 활용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복리 효과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끊임없는 학습과 개선이 필요합니다. 템플턴도 평생에 걸쳐 자신의 투자 방법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시장은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투자자도 함께 진화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템플턴의 투자 철학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 구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원칙들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변동성이 큰 주식 시장에서도 안정적으로 부를 축적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기보다는 지금 당장 템플턴의 가르침을 실천에 옮겨보시기 바랍니다.